안녕하세요. 예, 시즈아니언 고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관하기 착상을 이제 성공률을 좌우하게 되는 자궁 내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말을 하게 되는 요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산부인과에서 내막이 좋다고 하는데 왜 착상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내막이 좋았었는데 뭐 반복하면서 얇아져요. 1차 피검사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뭐 아기 집을 보지도 못하고 심장 소리를 듣지도 못해요. 내막이 6mm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뭐 유착 수술을 해도 다시 반복되어요. 1차 피검사하기 전에 계속 갈색 출혈이 비쳐요. 뭐 생리량이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음, 일단은 이 원인들을 정리를 해보면 전부 자궁 내막에 관련된 부분 사항인데 혈류 공급이 이제 저하되고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게 혈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궁 혈류 공급이 저하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유착이나 염증 부분으로 관련돼서 자궁 내막이 재생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도 관련이 됩니다. 내막 문제 외에는 난소 기능 관련한 부분도 자궁 내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낭성이나 조기 폐경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가 뭐 AMH 0.5 미만으로 많이 나빠져 있을 경우에는 내막이 재생되는 기능도 저하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착상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자궁 내막이 건강한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돼요. 대부분 이제 원인 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궁 내막이 건강하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내막은 이제 아래 변하지 않는 부분인 기저층과 위에 한 달에 한 번씩 쌓이고 탈락되고 쌓이고 탈락되고 반복이 되는 이제 기능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층은 생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생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기능층의 내막이 차근차근히 쌓이고 수정란이 다가오면 착상을 시키고 수정란이 다가와 착상을 하지 않으면 다시 생리혈로 나오게 되는 기간입니다. 생리할 때 보면은 생리 혈색 자체도 붉거나 혹은 검붉거나 아니면 찐득찐득하거나 뭐 시커먼 색깔 혹은 뭐 짜장면 색깔도 가깝다. 이렇게 색깔 부분도 여러 가지가 되고 자궁 내막이 밖으로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혈, 찐득찐득한 혈성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들이 다 내막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막이 건강할 경우에는 수정란을 착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수정란이 다가왔을 때 특정한 물질들을 잘 분비를 해서 수용성, 그러니까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호르몬 요법으로 두꺼워진 내막, 안정적인 착상 환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산부인과에서 내막을 체크할 경우에는 대부분 호르몬 요법을 하고 있을 때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일단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부인과 체크할 때 이제 호르몬 요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두께를 재주고 이제 호르몬 요법의 모양, 그러니까 내막의 모양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냉동 이식할 때 보통 이제 과배를 하고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정란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냉동 이식을 준비를 하게 되죠. 냉동 이식을 하게 될 때는 프로기노바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제제를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가볍게는 뭐 한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3알 그리고 많게는 5알, 6알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초기에 내막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배란이 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워진 내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르몬요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가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내막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호르몬요법 후에 내막 상태로 이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궁 내막의 혈관 신생과 자궁 혈류 능력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달 혈관 신생, 혈관이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의 이제 기관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혈관이 생겨났다가 탈락되고, 혈관이 생겨났다가 탈락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컨디션, 그러니까 내가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혹은 뭐 염증 환경에 있었다든지, 그리고 뭐 수면 부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달에 제가 뭐 이직을 하게 돼서, 혹은 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면 부분이라든지 음식, 내가 뭐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증가돼서 이번 달에는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자궁 내막 상태가 굉장히 기복이 심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기관인데, 자궁 내막 그리고 자궁은 여성이 예민한 만큼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이제 자궁 내막의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만큼 여성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원이 이제 히스테리에서 어원을 따왔다고 할 정도로 여성이 민감할수록 자궁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착상 환경을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안정적인 그럼 자궁 내막이 도대체 뭔가, 착상을 위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 자궁 내막은 뭔가, 그리고 그럼 자궁 내막의 건강한 상태는 뭐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궁 내막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정한 두께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곱게 뻗어 있기도 해야 되면서, 주변 조직과의 이제 구분도 뚜렷한 상태. 실제 연구 논문에서 보면은 두께도 일정한 두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보통 뭐 8mm에서 10mm 정도 사이, 그리고 내막의 구조 부분도 가운데 이제 쭉 줄이 가 있는 걸 트리플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두면서 안정적인 자궁 내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을 관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네, 자꾸 질문들이 올라오시는데 이따 이 부분은 제가 종합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안정적인 자궁 내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불안정한 자궁 내막은 어떻게 보이느냐 한번 관찰해 보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자궁 내막하고 모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눈에 보이시죠? 연두 색깔 화살표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자궁 내막이거든요. 어디가 자궁 내막이야 할 정도 사실은 이제 형태가 불분명하고 두께 부분도 훨씬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 모습도 이제 별로 좋지가 않고,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도 이제 격차가 심하고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시 좋은 부분이랑 불안정한 부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옆에서 놓고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죠. 안정적인 자궁 내막은 이렇게 뭐 통통하게 두터워져 있기도 해야 되고, 탄력 있게 잘 쌓여 있는 부분. 네네, 이제 불안정한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트리플 라인도 보이지가 않고 두께 부분도 얇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매달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자궁 내막도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시험관하기를 착상을 성공하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보면, 호르몬요법 없이도 건강한 내막 재생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기도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자궁내막 재생 기능에 대해서 이제 호전되기도 힘들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르몬 요법을 하지 않은 상태, 뭐 에스트로겐이나 과배란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자신의 자궁 내막 재생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생리하고 나서 이제 시험관 할 때는 보면은 10일에서 12일째 정도에 채취를 하고 뭐 13일에서 15일째 정도에 이제 이식을 하고 그로도 뭐 3, 4일 정도가 지나면 착상을 시도하게 되죠. 이제 착상을 시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1차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이식할 때 자궁 내막이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에 연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차 이식하기 전에 자궁 내막이 쌓이는 부분도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두 번째는 수정란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고 나서 1차 피검사하기 기간까지 보통 열에서 11일 정도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내 자궁 내막이 얼마나 저 수정란을 뭐 품을 수 있는지, 끌어당길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물질을 분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식 후에 자궁 내막의 작용도 동시에 이제 중요하다. 네, 지금 한 분이 피 검사가 두려워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식하고 나서 열흘 남짓 되는 그 기간 동안 가장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증상놀이라고 해서 내가 증상이 있으니까 혹시 임신일까? 증상이 없으니까 낙담을 하시고 그 마음 맞아요. 피가 마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시간인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조언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사실 그 아주 많은 긴장과 걱정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수정란이 착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사실 마음의 평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온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결과를 바꾸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생각들이 나의 결과가 좋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식 후에 착상을 하게 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나의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보자. 그럼 사실은 뭐 10번을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뭐 줄여서 한 5번만 생각한다든지 혹은 뭐 가볍게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 웃을 수 있는 그냥 개그 프로그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더라고요. 임태기도 이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을 하시는데 보통 많이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임태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궁금한 경우에는 보통 뭐 전날 정도에 했을 때 뭐 두 줄이 나왔어요 하고 이제 연락도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개인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식 후에 착상까지 마음의 평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는 말이고요. 일단 준비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는 어떤 영향이 들어와도 착상에 좀 더 유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막 강화 치료를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는가. 먼저 내막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체크하지?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께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사무 저 내막이 뭐 8mm래요, 7mm래요, 10mm래요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식할 때 보통 8mm 정도가 되면은 이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게 나오고 6에서 7mm 정도면 약간 얇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8에서 10mm 사이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두께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그 이후를 보면은 뭐 분절 현상 자궁 내막이 끊겨 있는지 그리고 균일한지 뭐 내막이 두터운 곳도 있는데 여기 또 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울퉁불퉁한다든지 구부러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 댓글 글 중에서 지금 보니까 어떨 때는 원장님이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왜냐면 뭐 사실 이식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수치 하나하나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민감하실까 봐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전 궁금하면 사실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한테 꼭 이제 물어보시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 내막이 구부러진 부분에 대한 이제 체크, 요 마지막 사항은 뭐냐면, 자궁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이 있을 경우에 자궁 내막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자궁 내막 착상하는 위치에는 근종이 없더라도 그 근종이 외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막을 누르면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단이 지나가기도 쉽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보완할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죠. 우리가 얼굴 다른 것처럼 자궁 내막 모양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정말 외부에 외형적으로는 건강하고 탄탄하신 분들도 자궁 내막은 너무 얄팍하고 부실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을 그 환자에 맞게 결정하고 이제 내막 재생 기능 회복에 대한 집중 이제 케어를 하게 되는데, 뭐 한의학적 치료의 도구가 뭐 한약이라든지 침, 뭐 약침 치료 등등등 이 도구들을 택해서 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아주 이제 노멀하게는 보혈지제라든지 보험지제, 뭐 화어지제, 행기지제 등의 한약재들을 조합한 부분의 처방을 나가게 되고 관련 혈자리 부분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이제 한의원에서 내막 재생을 이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호르몬요법 전에 내막 상태를 착상 환경을 최대로 끌어올리자. 보통 환자분들이 저 내막 좋대요. 근데 계속 착상은 실패해요. 이 물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었어요. 치료를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자궁 내막 부분이 어떨까? 그 부분 사실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치료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호르몬법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자궁 내막 기능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매달 얼마나 착상 환경에 가깝게 다가가는지 확인을 필요하고 그 변화에 따른 처방, 사람마다 속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변화에 따른 처방이나 뭐 치료 간격, 뭐 치료 부분들을 다르게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비유인데, 예를 들면 뭐 나의 팔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팔이 있어요. A와 B.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철봉 매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리기를 할 때 실제로 탄탄한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초도 거뜬히 할 수 있죠. 하지만 헐렁헐렁하고 부실한 팔을 가진 사람은 5초 만에 탁 떨어지게 됩니다. 수정란이 잡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같은 두께라고 할지라도 구조가 다르면 혹은 탄탄한 정도가 다르면 혹은 혈액의 밀도가 다르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다음 달에 시험관 4차 준비 중이고 다낭성이다. 생리차 안에서 현재 피임약으로 생리주기 맞추고 있다. 그리고 수정란이 냉동으로 6개가 뭐 많이 있으시네요. 근데 수정란은 뭐 중상급 정도로 나쁘지가 않다. 근데 자꾸 착상이 안 되시잖아요. 솔직히 수정란이 뭐 중급 정도면 임신 내기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상급, 최상급이면 좋지만 중급인 경우도 임신이 잘 되시거든요. 다낭성 환자분들이 착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적인 여성보다 사실 2~3배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일반적인 여성은 배란을 하면서 생리를 하는 부분이 1년에 12번을 하게 되죠. 근데 다낭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하면서 생리를 하는 경우가 1년에 뭐 적게는 3~4번, 많게는 5~6번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뭐 주기도 40~50일 혹은 뭐 60일, 90일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매달 착상을 위해서 내막을 쌓고 탈락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랑 뭐 1년에 뭐 3~4번밖에 준비를 안 했던 사람하고 당연히 내막이 쌓일 때 격차가 나게 되고, 실제 다낭성 환자분들 치료할 때 보면은 호르몬 요법 하지 않을 때 상당히 얇고 구조 자체도 굉장히 부실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낭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냉동이 많이 있어서 좀 여유로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럼 다른 건 문제가 없지 하다 보니까 착상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10차 이상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다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없으니까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낭성이 있는 경우에 냉동이 잘 있지만 착상이 자꾸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호르몬요법 하지 않을 때 자궁 내막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혹은 준비를 해보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준비들을 하면서 잠깐만요. 난자 불균형 어떻게 해요? 이 정확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이 난자 불균형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힘든데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난자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다낭성이 있는데 네, 다낭성이 있는데 난자가 나왔을 때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하나를 어렵게 채취를 해도 이제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판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난소기능 저하든 다낭성이든 난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필요함과 동시에 어쨌든 어렵게 수정을 하나 확보될 수가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근데 그 어렵게 뭐 이제 준비된 수정란이 착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같은 관점으로 네? 네네. 이제 아래 뭐 카톡 부분이 있는데 그 카톡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더 자세한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꼭 기다리는 아기 만나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